자, 앞선 도함수의 활용 1차 시 중단한 마무리에 대해서 이제 14번부터 문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항을 볼게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가 이렇게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16t이다. 이때 원점 측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자, 선생님은 항상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거리, 속도, 위치, 가속도 이것들을 다 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배우는 이 위치와 그리고 우리 배우는 이 속도는요, 반드시 무엇에 귀속되어 있냐, 무엇에 의하여 변하면요, 바로 시간 t라는 거예요. 즉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문제를 보면요, 이 거리값은 t에 의한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거리를, 위치를 x라고 하는데 x 다른 말로 그냥 보기 좋게 ft 또는 xt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t에 의한 변수를 갖는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의 위치 바로 ft는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16t 값 이렇게 갖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1초일 때 위치는 f1 값 이렇게 구한다는 거 다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에 도착했대요. 다시 원점에 도착했대요. 자, 우리는 원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원점에 왔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위치 값이 얼마? 바로 0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점에 도착했다는 말은 바로 위치가 0이라는 말을 의미해요. 즉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바로 원점에 왔다, 위치가 0이다. 다른 말로 f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6t가 0이 되는 t값, 이것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로 묶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6이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t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때 t는 양수니까, 그리고 t가 0일 때는 애초에 스타트니까 바로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는 4초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속도는 우리가 걸 수 있습니다. 속도는 뭐냐면요, 자, 속도를 선생님이 한번 얘를 vt라 해볼게요. 속도도 선생님이 말하지만 시간에 의해서 종속됩니다. 시간, 따라서 vt 값은요 f't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6일 거예요. 자, 그리고 가속도 구해볼게요. 가속도 at는요 바로 v't가 될 거예요. 얘 또한 시간에 의해서 값이 변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6t 이렇게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속도와 가속도의 t에 대한 함수식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t가 4초일 때니까, 따라서 v4 값을 구해준다면 v4 값이 얼마? 즉 마이너스 32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A4 값 구해볼게요. A4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4초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알겠습니까? 자, 게다가 특히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V 값이 지금 보니까 음수예요. V 값이 음수입니다. 자, 음수 뭐를 의미한다? 운동 방향이 반대다. 우리가 최초에 운동하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가 암묵적으로 의시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도 알아두시고 넘어가야 될 거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14번 패스하고,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간 T에서의 위치 XT가 이와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대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거리, 위치와 그리고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수직선 위로 옮겨 볼게요. 자, 여기에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직선은요 바로 위치예요. 위치. 얘는 위치를 나타낼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t가 0초일 때, 0초일 때가, 자, 여기를 선생님이 원점 잡을게요. 자, 여기가 원점입니다. 그런데 0초일 때 애초에 위치가 어디예요? 원점에 있지 않아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양의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해볼게요. 자, 바로 이것이 뭐냐면 0초일 때의 위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0초일 때의 어딘데, 점점 이 녀석의 시간이 흐를수록요 어떻게 하냐면요, 점점 원점으로 이동했다가 원점을 벗어나요. 즉 여기 위치에서 운동이 이렇게 가다가, 즉 원점까지 한번 이렇게 옵니다. 언제? A초가 지났을 때예요. 즉 따라서 A초일 때의 위치는 원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를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떻게 되냐? 점점 더 원점에서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이쯤을 경계로 다시 원점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한번 그냥 K라 해볼게요. 즉, K초일 때의 위치는 원점에서부터 저기 음의 방향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예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원점으로 계속 다시 바뀌어요. 다시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가다가 보니까 B초일 때 다시 원점으로 와요. 즉, B초일 때 원점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속 이 방향으로 쭉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C초일 때는 약 한 이쯤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운동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최초의 위치가 여기였었는데 여기서부터 점점 원 쪽으로 가서 A초일 때는 원점을 지나 K초일 때까지는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는 다시 B초로 지나서 C초까지는 계속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총 움직임 방향이 2번 정도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바뀌었으면 운동 방향이 1초에서부터는 2초 방향으로 갔다가 2초에서 다시 3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자, 다시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0부터 C에서 원점을 2번 지난데요. 자, 문제를 보면요. 그래프로 볼게요. 자, 얘를 보니까 1초일 때는 A초일 때 원점 한번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B초일 때 원점을 한 번 더 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니은 A와 B에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대요. 자, A초일 때는요, 지금 보니까 이거 어때요?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K초부터 B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요. 즉, 한 방향이 아니라 방향이 2방향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니은은 땡이 됩니다. 자, 0에서 C초 사이에서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대요. 자, 지금 보니까 운동 방향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빨간색보다는 쌤이 이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노란색,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요. 자, 애초에 0초일 때는요, 애초에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 방향, 애초부터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가 얘가 갑자기 아니야, 나 바꿀 거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래? 이렇게 돼요. 즉, 운동 방향이 여기 K초에서 딱 한 번, K초에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따라서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저기에 있는 T초에 대한 위치의 그래프를 보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이 수직선으로 보는 거 두 가지의 역량을 모두 갖추기를 선생님을 굉장히 권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우리가 보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T초와에 대해서 XT의 위치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점점 원 쪽으로 가지다가 원점에서 가장 먼 음의 방향까지 이렇게 왔어요. K초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했냐? 다시 원점 방향으로 지나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쭉 이동하는 거예요. 즉 딱 보면요. 애초에 운동 방향이 저 K초에서 딱 한 번만 바뀐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15번 문제 반드시 한 번 더 꼭 스스로 풀어보시기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의 16번 심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심화 문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풀어보고서 같이 보실 거를 권장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216cm인 부피가 최대일 때, 자, 또 나왔어요. 부피래요. 자, 원기둥의 부피 우리 얘 어떻게 구해야 돼요? 파이 r 제곱 h 반지름의 길이를 r 높이를 h라고 하면 파이 r 제곱 h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한 밑면의 둘레 2파이r이죠. 그리고 높이 h예요. 합이 216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뭐 할 수 있냐? h는 216-2파이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랑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h는 높이는 길이에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즉 따라서 216이 2파이r보다는 커야 되는 것인가 따라서 r은요 8분의 100, 8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r값의 범위로 알 수 있어요. 또한 r은요 뭐냐 반지름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리 포인트를 하나 남겨두고서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래요. 자, 원기둥의 부피 V입니다. V는요 파이 r 제곱 h예요. 그쵸?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최대, 최소, 극대, 극값을 구할 때는요, 바로 뭐냐면 도함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문자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아직 배우지가 않았습니다. 즉 따라서 한 가지 문자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 녀석은요, 파이 r 제곱 216 마이너스 2파이 r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쭉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를 한번 쭉 전개해 볼게요. 그럼 이 녀석은요, 2파이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2파이로 묶으면 108r 제곱,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파이 r 세제곱식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 이 부피 v 값은요 r에 대한 식이니까 우리가 vr 이렇게 한번 정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간단해져요.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 부피를요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자,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2파이는 어차피 숫자니까 2파이 이렇게 써주고요. 얘는요 216r-3분의 파이 r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바로 이 녀석이 도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도함수는요 이렇게 바뀝니다. 2파이 r 216-3분의 8r 이렇게 돼요. 즉 r 값이 여기 0과 그리고 파이분의 72 이 범위 내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x축과 만나게 되고요. 자, 최고차항 바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r 제곱이 있기 때문에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이와 같은 그래프로 그려질 거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뭐예요? 부피가 최대일 때예요. 그러면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바로 이 포인트가 되겠구나 라고 의심하기 전에, 아니 확정 짓기 전에 우리는 r값의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r이 파이분의 108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파이분의 108은 어디 있어요? 약 이쯤에 있을 거예요. 즉 따라서 파이분의 108보다는 파이분의 70이 더 작기 때문에 따라서 r이 파이분의 72일 때 부피가 최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바로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래요. 즉 따라서 r이 8분의 70이에요. 근데 h는 뭡니까? 따라서 h는 216-2파이 r이니까 얘는 216-2파이 곱하기 8분의 72예요. 그러면 216-144니까 얼마? 바로 72일 때, 즉 높이가 72일 때 바로 이 원기둥의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센티미터까지 적어주면 완벽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와 같은 활용 문제는요, 우리가 필요한 식을 만들고 문자를 한 개로 바꾼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도함수로 표현하는 거, 그런 다음에 바로 어떤 문자값의 범위만 정확히 짚어준다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은 이것으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을 볼게요.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점 1,K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가 있대요. 오케이. 자, 이때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과 답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접선. 자, 접선의 방정식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면 기울기 그리고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때의 점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 또는 곡선 이렇게 할게요. 곡선 위에 점 이거예요. 자, 우리는 기울기와 곡선 위에 있는 점만 안다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몇 개의 접선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는 1,K는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정해볼게요. 자, 곡선에 있는 점 하나를 x좌표를 a라고 한다면요, y좌표는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 곡선의 점은요 1,K에서 곡선 위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바로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 이것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K에서 만약에 이렇게 접선을 한번 그었다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점의 좌표가 a, fa 바로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해가지고 플러스 6까지 나오는 그거인 겁니다. 근데 이 접점이 몇 개래요? 이렇게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있고 이런 식이니까 각각에 다 a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a 값이 몇 개 있어야겠어요? 즉 3개가 있다. a 값이 3개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A는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 곡선 위의 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즉 따라서 이렇게 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곡선 위에 있는 점 A, FA에서 바로 우리가 맨 처음 그었던 이 점 1, K까지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두 점만 안다면요.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자, 1,K에서 곡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기울기는요. a-1분의 x값의 진한가량분의 y값 진가량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6 마이너스 k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알고 있어요. 자, 곡선에 있는 점이 저 a, fa래요. 그러면 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바로 도함수의 값이 될 거예요. 도함수의 a 값은 미분계수죠. 즉 따라서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11과 정확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는요. 여기 있는 1번과 2번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1번과 2번이 같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방정식은요.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b 플러스 b가 아니죠?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요. 마이너스 3 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11에다가 a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선생님 식으로 한번 쫙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2a 세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돼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때 a 값은요. 곡선 위에서 접선과 접하는 점이에요. 근데 그 점이 몇 개래요? 3개래요. 즉 뭐겠어요? 아하, 따라서 이 녀석의 근은 3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방정식의 근이 3개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해집니다. 그러면요. 2a 세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5라는 것과 그리고 k라는 두 가지의 함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를 쌤이 fx, 이 함수를 gx를 해볼게요. 그러면 교점이 몇 개? 3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이 fx를 우리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fx 썼으니까 선생님이 얘를 gx, 얘를 hx 이렇게 한번 정정할게요. 자, 그럼 g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g'을 그러면 6 g'a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 녀석은요 6a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12니까 6으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됩니다. 즉 따라서 도함수의 그래프는요 a 값이 1과 2일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즉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는 증가, 감소, 증가고요. a 값이 1일 때 g1 값은요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와요. 바로 이 녀석이 극 대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g2 값은요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 바로 극소값을 가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GA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GA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A라고 한다면요. A 값이 1과 2일 때의 정보만 알고 있어요. A가 1일 때는 0값, 그리고 A가 2일 때는 마이너스 1값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그릴 거예요? 바로 H에 있는 K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근데 교점이 몇 개? 3개가 되는데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게 y는 k 그래프예요. 그럼 이 녀석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만 세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놓였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길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가 있다. 그럼 접점이 세 개다. 그렇다면 그 접점에서 그 점까지 원래 있던 1,k까지의 기울기와 그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라는 방정식, 바로 이 1번과 2번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면요, 이 문제는 어렵지가 않을 거라는 것을 쌤이 한번 더 강조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나머지 두 문제를 더 풀고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18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사차함수 fx가 f0은 0이고, 오케이, 상수항이 0인 거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다. 자, 이게 있어요. 자, 우리 이거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우리 이런 함수를 y축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y축 대칭인 함수는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더 팁을 주자면요, 바로 홀수차수항이 절대 없어요. 즉 따라서 우리는 예를 통해서 fx는요, x 4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 이런 형태를 가질 거예요. 사실 여기가 플러스 a든 마이너스 a든 상관없죠. a는 어차피 실수니까.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푸다면 마이너스 같은 데 편해서 이렇게 둘게요. 자, 근데 심지어 f0은 0이니까 b 값은 0이니까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이 될 텐데,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fx의 실근의 개수가, 절대값 fx는 4의 실근의 개수가 4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와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의 교점이 4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도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요, 바로 x제곱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얘는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루트 a, x 마이너스 루트 a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x 값이 각각 마이너스 루트 a, 0, 루트 a 값에서 x축과 만날 거예요. 근데 x가 0일 때는 중근을 갖는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나, 바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다면요,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우리가 한눈에 더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fx의 절대값을 씌운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a,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a. 자, 루트 a를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여기를 루트 a라고 한다면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정확히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잘 내려가다가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이만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녀석이 발견하면 절대값 fx의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y는 4와의 시그널 개수가 4개래요. 자, y는 4와 시그널 개수가 4개다. 자, 시그널 개수 4개인 거.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시그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근데 4개가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돼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즉, 여기일 때의 값이 절대값 fx가 4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겠어요? 자, 여기에 바로 이 극소값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하, 극소값이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fx의 식은요, x 4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이에요. 그러면 f'x 극값을 구해야 되니까 f'x는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요, 우리가 얘를 2x로 바꿔주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즉 따라서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a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즉 따라서 우리는요, x가 0일 때가 극 대값이고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일 때가 극 소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따라서 이 문제 매우 간단했습니다. 따라서 f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뭐 상관도 상관없을 거예요. 왜?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f 루트 2분의 a 값이
마이너스 4를 만족해야 된다가 됩니다. 그러면 f 루트 2분의 a 값을 구해볼게요. 자, 근데 이때 a 값은 선생님이 양수다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실수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양수다 이거를 사전에 깔아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f 루트 2분의 a 값을 구하면 얘는요 4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a 제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 얘는요 4분의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a 제곱은 16 이게 될 거예요. 즉 따라서 우리가 a 값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a 값이 4니까 따라서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f3값 구하는 건 이제부터 너무 쉬울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러면 f3값은요 81 마이너스 36 이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바로 얼마? 45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속에 주어진 조건 중에서 y축 대칭이고 fx의 식이 저렇게 짝수창으로만 구성될 테니까 함수 그래프가 저런 꼴로 나온다. 아하, 그리고 얘를 절대값 취했을 때 올렸을 때 y는 4y 교점의 개수가 4개라면요 저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얘를 다시 원상복귀 시켰을 때 바로 이 녀석의 극소값이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전개한다는 과정 반드시 18번 꼭 기억해 주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자, 바로 거속시 문제를 조금 더 변형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대 반지름의 길이가 12 그리고 높이가 9cm의 원뿔의 넓이가 있대요. 그런데 매초 1cm씩 수면 높이가 점점 올라를 물을 넣는데요. 그러면 물은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차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매초 1cm씩 높아진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1초까지 했을 때는 1cm, 2초면요 2cm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매초 1cm씩 높이가 올라간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t초 뒤에는 몇 cm겠어요? 그쵸? tcm예요. 그럼 우리가 t초일 때는요 바로 이만큼 tcm일 거예요. 그럼 t초일 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바로 이 물의 부피가요 마치 원뿔의 모양이에요.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얘를 구할 수가 있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를 이때 t초일 때의 반지름 길이를 쌤이 한번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때 물의 부피는요 자 원뿔의 부피니까 파이 r제곱 t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준 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문자가 2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한 개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t와 r을 하나의 문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인데 바로 이 녀석은요. 우리가 닮음을 활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9 대 t는 12 대 r 이렇게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2t는 9r이니까 따라서 r 값은요. 9분의 12t 다른 말로 3분의 4t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즉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물의 부피 V는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t예요. 자, 그런데 r이 3분의 4t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3분의 1 파이 t 곱하기 r 제곱이니까 9분의 16 t 제곱이에요. 다른 말로 27분의 16 파이 t의 세제곱입니다. 즉 부피 자체가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v, t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다음 물을 넣기 시작하는데 6초일 때의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자, 물의 부피를 구하라 하면요 그냥 v6를 구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의 부피의 변화니까 v 프라임 t를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v 프라임 t는요 9분의 16 파이 t 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6초일 때 부피의 변화량이니까 v6 프라임 6는요 9분의 16 파이 곱하기 36 즉 따라서 64 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피의 변화율이래요. 자, 부피는요 지금 보니까 단위가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이 녀석이 초마다 바뀌니까 per sec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활용 문제도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t, 어떤 거를 r 뒀을 때 그 r 값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 새 말하지만 거속시 문제는 시간에 의한 변화율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도함수의 활용 1차 시 중단한 마무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